건배합시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배움터 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물을 자꾸 찾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늘 피곤하고 시야까지 흐려진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당뇨병의 초기 증상 5가지.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초기 증상을 강조합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 혈액이 넘치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심한 갈증.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탈수 상태가 되고 끊임없이 물을 찾게 됩니다. 지속적인 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몸은 연료 부족 상태가 되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상처 회복 지연. 고혈당은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고 면역 기능도 떨어뜨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시야 흐림. 혈당이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 변화가 생겨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2-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혈당과 인슐린 원리.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바로 혈당과 인슐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밥, 빵, 국수, 감자 같은 전분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간식, 우유, 과일 속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지만 그냥 혈액 속에만 떠다니면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문은 닫혀있고 포도당은 문 앞에 서 있는 손님이죠.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들어가 세포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소변 갈증, 피로, 상처, 지연, 시야 흐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 정상적인 혈당 조절. 건강한 몸은 다르다. 사실 건강한 몸은 이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밥을 먹어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내보내고 혈당이 내려가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 보충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고 휴식할 땐 간과 췌장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몸은 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바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4. 1형 당뇨병. 젊은 층에서 흔히 발견. 먼저 1형 당뇨병입니다. 전체 당뇨 환자의 약 10% 정도로 주로 40세 미만,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결국 인슐린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어구는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몇 주 사이에 체중이 빠지고 늘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1형 당뇨병.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1형 당뇨병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는 인슐린 주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5. 2형 당뇨병. 가장 흔한 당뇨. 다음은 2형 당뇨병입니다. 전체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성인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소년 비만 인구가 늘면서 젊은 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둘째,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씨는 늘 피곤했고 밤에 갈증이 심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갔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미 수년간 2형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2형 당뇨병은 증상이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6. 당뇨 관리와 예방.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가 필수입니다.
E형 당뇨병은 초기라면 생활습관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보겠습니다. 섭씨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로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고 가공식품 라벨의 당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주 23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 포도당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짧은 명상이나 규칙적인 수면이 큰 도움이 됩니다. 7. 정리와 마무리. 오늘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 5가지, 그 증상이 나타나는 원리, 그리고 1형과 2형 당뇨병의 차이, 마지막으로 관리와 예방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 환자. 그중 절반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른다. 소변이 잦고 갈증이 심하고 피로가 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시야가 흐리다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당뇨병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